먼저 품종을 선택하고 그 품종에 따라서 수용을 선택해야 하며 농기계의 사이즈와 내가 원하는 수고를 정한 다음에 품종과 수용에 따라서 식재 거리가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구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재배 구간을 전부 다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재배 구간을 몇 면이 전부 다 나누고 수원지, 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통로, 창고, 퇴비, 야적 모든 것을 갖다가 한 군데에서 작업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겠죠. 통로 계획은 접근로가 어딘가, 작업로가 어딘가, 그리고 농기계와 자동차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런 교차점까지 만들어 놔야 하며 배수와 동시에 급수 계획, 그리고 방제 계획까지 만들어 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제를 하는데도 방제 기구에 따라서 방제 면적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을 조성하신 분들도 있어요. 행간 거리를 불규칙하게 약간 폭넓게 한 것입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주간거리 1m 50에서 열간거리는 뭐 3m 60, 80 뭐 이 정도까지 하셔라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열간거리를 더 좁혀버리는 겁니다. 1m 50에 2m 50으로 열간거리를 설정을 해놓고 두 칸에 하나씩 조금 더 넓은 뭐 3m 50이든 3m 80이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목을 먼저 해야겠죠. 벌목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낙엽과 잔가지들은 전부 다 소각을 하거나 땅에 묻거나 전부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벌레들의 아파트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루터기, 지작물을 제거해야죠. 요즘은 산림법이 바뀌어서 표토층에 50cm를 신고 없이 깎아내거나 복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무의 그루터기를 제거하기가 좀 곤란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월등하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작물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를 하면 벌목로와 토목 작업로와 우리가 과원을 완전히 조성해 놓은 다음에 관리용 작업로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목 공사를 할 때 그 통로하고는 우리가 과원 관리를 위한 그 작업로와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급수와 배수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죠. 지작물 제거를 했으면 토양을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토양에는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적 성질이 있고 두 번째는 물리적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호두나무는 포기성, 숨쉬기를 좋아하는 뿌리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토양을 부슬부슬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얼마 정도 깊이까지? 최소 1m 정도는 뒤집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사실은 지금 제 과원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깊이 1m 이상, 심지어 몇 메다까지도 저는 파서 뒤집습니다. 표토층의 토양과 심층의 토양과는 토질이 다르거든요. 그걸 섞어주면서 제가 원하는 물리적 성향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토양을 좀 부슬부슬하게 만들고 흡수와 통기와 배수까지 잘 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굴삭기 기사들을 시키면은 그분들은 흙양만 맞추면 되니까 단순히 겉껍질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놓고서 양쪽에 양만 맞추겠지만 저는 거기서 계속해서 평생 대대로 농사를 지어야하기 때문에 그걸 뒤집으면서 여기에 양분이 많은 흙이 있으면 저쪽에 좀 넣어주고 저쪽에 좀 부슬부슬하고 좋은 흙이 배수가 잘 되고 하는 흙이 있으면 꺼내서 이쪽으로 넣어주고 하면서 섞어져 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얘기죠. 지작물을 제거하면서 같이 기치가리까지 쭉 해준 거죠. 퇴비를 먼저 쭉 표면에 살포하고서 한 번 더 뒤집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를 하면서 토양의 물리적 성향을 바꿔주고, 예를 들어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등고선식으로 저는 흙량을 맞추면서 물리적 성향을 바꿔주고, 이제 저는 수직 배열을 좋아하니까 수직 배열을 할 때 그때는 토양 위에다가 지표면에다가 퇴비나 여러분들이 부족한 양분을 갖다 쫙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다시 한번 깊이 가리를 하면서 땅속에 집어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초지를 조성하셔야 합니다. 땅을 한번 뒤집고 크게 손을 댔을 때는
지금은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에 장마철에 아니면 폭우가 왔을 때 쏟아졌을 때 토양 유실을 방지할 준비도 해야 하는 거예요. 가을 겨울에는 호미를 뿌려주시는 거고 봄판에는 그때에 맞는 뭐 수단그라스라든가 이런 것을 뿌려줘야겠죠. 그래서 풀씨를 뿌려줘야만 풀씨의 뿌리가 자라서 서로 얽이어서 토양의 유실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지를 조성해라. 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지주대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지주대를 먼저 똑바로 줄을 맞춰서 꽂아 놓아야 나중에 나무가 반듯하게 줄이 맞아요. 나무를 꽂아놓고 지지대를 꽂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절대로 줄이 안 맞습니다. 나무는 휘어지기 때문에 특히 호두나무는 유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 심고서 지주대를 기준으로 유인해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대 먼저 박으시기 바랍니다. 지주대를 박으시려고 했더니 어느 분들은 그 긴 4m 정도 되는 그 지주대를 위에서 때려서 박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드릴로 땅땅 뚫고서 그냥 꽂으시면 돼요. 뭐 드릴이나 이런 게 없으면 데꾸로 몇 번 찍어서 이제 돌려가면서 찍어주고 거기다 꽂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지지대 옆에 한쪽에 뿌리가 이제 완전히 들어갈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이제 정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압, 우리 농약 치는 거 있잖아요. 고압으로 물 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잔뿌리와 뿌리 사이에 공극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극이 있으면은 공기가 흡수되면서 공기 중에 온도를 끌고 내려가서 갑자기 냉각돼서 죽을 수가 있고, 공극이 있으면 물이 조금씩 침수돼가지고 물이 고여요. 그럼 뿌리가 썩게 되겠죠. 그래서 고압 물주기를 뭐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해주시면 거의 완벽하겠죠. 그래서 뿌리와 뿌리 사이가 공극이 없도록 완전히 밀착시킵니다. 그 다음에 북주기를 합니다. 북주기를 하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위에다가 이만큼 좀 더 쌓아 올려주는 거죠. 왜? 북주기를 고압물주기 한번 한 다음에 흙이 꺼졌잖아요. 그러면 흙을 더 보충한 다음에 다시 물주기를 하는 거죠. 자, 수용 관리는 뭐 주간 만들기. 일단은 도시성 호두나무는 열매를 매달기 전에 키부터 채워야 해요. 과수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벌 분들은 과원의 부피부터 채우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키부터 키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측지를 받기 시작해야죠. 나무의 수용이나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좀 순서가 바뀔 수는 있으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간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측지를 받게 합니다. 주간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촉진해서 신장을 하시고, 측지를 받을 때는 천천히 가시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가서 마디를 짧게 만들어서 내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늘려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과원 조성의 순서를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짜시고 기왕이면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상의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요즘 한간에 우리나라에 중국에 있는 호두나무들에 대해서, 품종에 대해서 자꾸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좀 속상한 일이 있는데요. 중국에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 중국에는 수많은 품종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 선생이나 진 여사가 다가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어느 분들이 그 주 선생을 데려다가 뭐 굉장히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약간 낙가마의 스타일이고 실질적으로 호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을 너무 신격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중국 CCTV에 나왔던 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시청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도 호두라는 걸 검색하다 보시면 뭐 주 누구 뭐 하면서 나오고 진년 몇 호 뭐 이런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년 사원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제가 2박스 선물 받았던 거 키워보니까 우리나라 토양이 잘 안 맞나 봐요. 다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년 사호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진년 씨한테는 믿을만한 사람이고 한데 단가를 너무 세게 부릅니다. 진년 씨한테 필요한 품종은 이미 다 갖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도 사실은 거래를 안 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미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아니죠. 올해 저희가 수매를 했고 내년도에 수매할 양을 보면 이제는 종자로서의 가치는 이제 없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내년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묘목
업자분들도 하시는 처신들을 좀 조심하셔야겠고, 그리고 이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고서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어떤 게 진짜일까, 어떤 게 가짜일까. 저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다른 데에서 그 주선생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전처가를 갖다가 비하하면서 그건 다 가짜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바로 잡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한테 다음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